확인했어.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열을 그냥 일반항으로 이렇게 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시그마에다가 이제 넣어서 수열의 합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이제 정의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귀납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열을 정의를 하는데 귀납적으로 정의할 거야. 무슨 말일까? 귀납적이라는 말이. 너 국어 잘 못하구나. 귀납적이란 말은 순서에 따라서 추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추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첫 번째 거 알고 두 번째 거 알면 그 다음 것도 유추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론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귀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자, 여기 봐봐. 내가 얘를 첫째 항을 3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뭐 공차를 뭐 얼마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봤더니 2로 일정했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수열일까요, A에는? 등차 수열이겠죠? 그쵸? 왜 등차 수열이야? 첫째 항에 상관없이 일단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를 빼서 몇 번째 항이든지 간에 이렇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얼마를 일정해요? 2로 일정하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거가 3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이 말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자체가 뭔 말이에요, 지금? 공차가 2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두 번째 항은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뭐야? a1 플러스 2니까 3 더하기 2에서 5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5는 어떻게? a3는 n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a2 더하기 2에서 5 더하기 2니까 7이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항들을 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항을 알려주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줬을 때 수열을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an 플러스 1 빼기 an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잖아요. 그래서 세 글자로 점화식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점화식이라고 불러. 자, 무슨 뜻일까, 점화식이라는 말은? 불꽃을 확 이렇게 불었어? 불을 지폈어? 그거 불 킬 때 점화한다, 그죠? 그때 말하는 그 점화예요? 불을 붙인 식이야? 아니에요. 뭐에?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 말이야. 중간에 어떻게 얘네들이 변화하는지를, 그러니까 수열을 일반항으로 정의하면 그냥 항의 번호 대신 n 대신 항의 번호 집어넣으면 몇 번째 몇 번째 딱 구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 항의 성질을 우리가 미리 외우고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점화식을 통해서 이 수열은 두 항 사이의 차가 항상 2로 일정하구나라는 걸 등차 수열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들어본 사실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2로 일정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이 있고 조건 제시법이 있었잖아요. 그치? 조건 제시법은 그냥 항 하나하나, 아니 원소 나열법은 항 하나하나를 다 나열한 거였고, 그쵸? 이거 전혀 처음 듣는 듯한.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그 집합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거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차이다 보면 돼요. 알겠어? 이 점화식을 통해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3이고, 네. 자, 2AN 플러스 1은 3AN이래. 자, 첫째 항을 알려주고 이웃한 두 항사의 관계식을 이렇게 알려줬어. 이거 점화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용해가지고 정의한 건데 무슨 수열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한 걸까요? 무슨 수열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했어? 등비 수열이겠죠.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항이든지 간에 전 항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 수열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했다. 아니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상수가 나왔다. 아니면 연속한 세항 사이에 대해서 가운데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이것과 같았다. 뭘 나타내 이것은? 연속한 세항 사이의 관계식이 양쪽 끝의 합이 가운데 놈의 2배랑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뭘 나타냈어 이거는?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렇지? 네.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등차 중항을 배웠는데 연속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것의 2배는 양옆의 수의 합과 같다라는 게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점화식이 연속한 세항사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등차 수열, 이거 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어떤 r이라는 상수항을 곱한 거다. 아니면 n번째 항에 대한 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은 어떤 상수 r로 일정하다. 아니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곱과 같다. 이것도 다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쵸? 아시겠습니까? 이건 뭘 나타낸 거야? 연속한 세항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에서 가운데 것의 제곱이 양쪽 옆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다는 등비 중항에 관한 내용이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그 점화식들이었고, 그러니까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하는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저렇게 기납적으로 정의를 해본 거고요. 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어렵잖아. 그래서 간단한 예로 A1이 3이고 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게 아니라 그냥 n에 관한 식을 더해버렸어. 이렇게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하냐. 2를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이죠. 2를 대입하면 A3는 A2 더하기 2 곱하기 2죠. 3을 대입하면 A4는 A3 더하기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n-1까지 대입하면 뭐야? n 플러스 1에다가 n 대신에 n-1 대입하면 an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n-1 더하기 2 곱하기 n-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변끼리 싹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양변에 A2는 없어지겠죠. A3도 같이 없어지고 A4도 없어지고 이렇게 쭉쭉쭉 없어져서 AN-1도 그 앞에 있던 바로 위에 있던 AN-1이랑 같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좌변에 남는 것은 AN 하나만 남아. 그리고 우변에 여기 A1 하나랑 얘네들을 싹 더한 값이 나오는데 잘 보면 2는 그대로 있고 일반항이 2n이잖아요. K번 짝은 2K겠죠. 근데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했어? n-1번째까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A1은 3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3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인 거니까 이거 공식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n 곱하기 n-1에다가 n 대신 n-1 집어넣어서 3 더하기 2 곱하기 n 대신 n-1 들어가니까 n-1 곱하기 n이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히 해주시면 여기서 구하려는 이제 일반항이 나온다라는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것들도 있겠지만 그 또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냐면 첫째 항을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주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3an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자, 아니 얘처럼 여기다가 어떤 그냥 n번째 항에다가 그냥 딱 2n만 더해버렸으면 그나마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요거는 그냥 또 3을 곱해버렸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알고 있는 너네가 알고 있는 수열은 뭐가 있어? 등차 수열, 또 등비 수열, 뭐 또 유리수로 나온 거, 또 유리화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딱 그 일반항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밖에 없죠. 어떤 공식을 통해서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은 등비 수열, 등차 수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AN에다가 뭔가 하나를 곱했어. 1이 아닌 수를 곱했잖아. 그러면 어떤 수를 일정하게 곱해서 얻어진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변형을 해서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꿔볼 때 곱하는 수가 얼마예요, 여기서? 3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항이면 공비를 3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다른 수열을 만들 건데 그게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가지고 더하거나 빼가지고 an 플러스 1에서 어떤 알파라는 값을 뺀 값이 알파는 상수예요. 공비 3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an 빼기 알파 요런 꼴로 변형만 할 수 있으면 그때 이 알파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면 an이라는 수열은 딱 정해서 우리가 어떤 등비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알파를 뺀 an 빼기 알파라는 수열은 뭐다?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파 값을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알파 이쪽으로 이항하고 3 분배해가지고 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알파죠. 마이너스 알파 이항했으니까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알파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알파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an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것은 3 곱하기 an 더하기 1이 돼서 an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은 뭘까요? a1 더하기 1은 a1이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2를 첫째 항으로 하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겠죠. 그래서 an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은 이제 뭐냐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an은 2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 n-1제곱 빼기 1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하나씩 보면서, 그러니까 점화식의 형태가 지금 두 가지만 봤잖아요. 물론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관해서도 봤지만, 우리가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의 형태가 아닌 다른 뭐 어떤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본 건 지금 두 가지만 확인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유형들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겠어요. 그쵸?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 항상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등비수열로 바꾼 거잖아요. 그쵸?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질문하시도록 하고요.